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견과류 한 줌이 60세 이후에는 뇌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치매를 멀리하게 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견과류인데 왜 어떤 것은 뇌에 해롭고 어떤 것은 뇌를 지켜줄까요? 이 차이를 모르시면 평생 쌓아온 기억과 판단력이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먼저 서울에 사시는 67세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한 움큼씩 드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몬드, 땅콩, 캐슈넛을 섞어서 큰 통에 담아두고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약속 시간을 자주 잊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병원에서는 초기 기억력 저하가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에 사시는 65세 박미정 어르신은 견과류를 드시되 종류와 양을 아주 조심하셨습니다. 박미정 어르신은 하루에 딱 몇 알만 드시고 소금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셨습니다. 식사 시간도 정해두고 밤에는 드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직접 짜고 손주 이름과 생일까지 또렷하게 기억하십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견과류를 먹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견과류의 종류와 상태 그리고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뇌는 젊을 때와 다르게 아주 예민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어떤 견과류는 뇌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고 어떤 견과류는 불을 꺼주는 물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이 많이 묻은 땅콩이나 기름에 볶은 견과류는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먼저 약해집니다. 반면에 자연 그대로의 호두나 자처럼 가공이 적은 견과류는 뇌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이순자 어르신은 예전에 밤마다 TV를 보면서 소금 땅콩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자주 멍해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간식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조심해야 할 뇌에 해로운 견과류가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로부터 뇌를 지켜주는 견과류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 장을 볼 때 무엇을 집어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견과류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가 약해지기 쉬워서 어떤 견과류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뇌에 해로운 견과류가 왜 위험한지 실제 상황을 통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정동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수 어르신은 하루에 한 번씩 마트에서 파는 봉지 견과류를 드셨습니다. 겉봉지에는 건강간식이라고 적혀 있었고 맛도 고소해서 계속 손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견과류에는 소금과 기름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자주 두통이 오고 말을 하다가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견과류는 뇌에 좋지 않습니다. 소금은 몸속에서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피가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길이 좁아집니다. 쉽게 말해 뇌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는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이 오래 계속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오래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나쁜 기름이 생깁니다. 이 기름은 뇌 세포를 공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72세 한정자 어르신은 큰 통에 견과류를 사서 몇 달 동안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자주 아파졌는데 알고 보니 견과류가 오래되어 상한 상태였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견과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하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증은 뇌를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6세 오상호 어르신은 바삭한 맛이 좋아서 튀긴 캐슈넛을 즐겨 드셨는데 최근 들어 집중이 잘 안 된다고 느끼셨습니다. 이처럼 뇌에 해로운 견과류는 대부분 소금이 많거나 기름이 과하거나 오래된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런 견과류가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맛보다 뇌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특히 헷갈려 하시는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지에 건강이라는 말이 써 있으면 무조건 뇌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최정호 어르신은 하루 한 번 요거트 위에 견과류를 뿌려 드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한 식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견과류가 달콤한 맛이 나는 제품이었다는 점입니다. 꿀이나 시럽이 묻어 있는 견과류였고 당분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정호 어르신은 단맛이 있어 더 좋다고 생각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식사 후에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당분이 많은 견과류는 뇌에 좋지 않습니다. 당분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 피 속의 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뇌는 잠깐 힘이 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곧 피로해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둔해집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드시는 것이 믹스 견과류입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골고루 먹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양 조절이 어렵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4세 이명숙 어르신은 한 봉지를 하루 만에 다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한 알 한 알은 작아 보여도 모이면 큰 양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으면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견과류에도 적당한 양이 있습니다. 뇌는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계속 자극을 주면 뇌는 지치게 됩니다. 지친 뇌는 기억을 잘 저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이 강한 견과류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을 내기 위해 인공향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향은 코에는 좋게 느껴지지만 뇌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박순애 어르신은 향이 좋은 견과류를 드신 날이면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달콤한 견과류 많이 섞인 견과류 향이 강한 견과류는 뇌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피해야 할 견과류를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뇌를 지켜주는 좋은 견과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뇌가 쉬어가기도 하고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66세 윤정희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정희 어르신은 예전에는 자주 깜빡깜빡해서 집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애를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간식을 바꾸셨습니다. 소금이 없는 호두를 하루에 2알만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만 드시고 저녁에는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고 약속 시간도 잘 기억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호두는 뇌 모양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두에는 뇌 세포를 보호해주는 좋은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름은 뇌 속을 부드럽게 해주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도와줍니다. 특히 가공하지 않은 생호두가 좋습니다. 또 하나 좋은 견과류는 잣입니다. 충북에 사시는 70세 장영철 어르신은 아침에 죽을 드실 때 잣 몇 알을 올려 드십니다. 잣은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뇌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잣에 들어있는 성분은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머리가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몬드도 좋은 견과류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소금이 없는 생아몬드여야 합니다. 전남에 사시는 63세 김선희 어르신은 하루에 아몬드 3알만 드십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않고 씹어서 천천히 드십니다. 이렇게 먹으면 뇌가 놀라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좋은 견과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공이 적어야 합니다. 둘째, 소금과 설탕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양이 적어야 합니다. 견과류는 약처럼 소량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이 먹으면 좋은 것도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먹는 시간입니다. 늦은 밤에 견과류를 드시면 뇌가 쉬지 못합니다. 뇌는 밤에 쉬면서 기억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견과류라면 얼마나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언제 먹는 것이 뇌에 가장 좋을까요?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면 좋은 견과류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견과류를 많이 먹는 것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가 예전처럼 많은 자극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견과류에는 기름이 들어있는데 이 기름은 소량일 때만 뇌를 돕습니다. 너무 많아지면 뇌가 피로해집니다. 하루에 적당한 양은 아주 적습니다. 호두는 하루에 반쪽에서 한 쪽이면 충분합니다. 아몬드는 2알에서 3알이면 됩니다. 잣은 3알에서 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만 드셔도 뇌에는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손바닥에 가득 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1세 김모 어르신은 예전에 견과류를 한 움큼씩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을 줄이고 나서부터는 속도 편해지고 머리도 덜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먹는 시간입니다. 견과류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뇌가 활동을 시작하거나 한창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견과류의 좋은 기름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이나 밤에 드시면 뇌가 쉬지 못합니다. 밤에는 뇌가 하루 동안 쌓인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뇌는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 정리가 잘 되지 않고 다음 날 머리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견과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씹는 방법입니다. 견과류를 급하게 드시면 뇌가 놀랍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씹는 동안 뇌는 지금 들어오는 음식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부담을 줄입니다. 이것도 뇌를 보호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정리해 드리면 60세 이후에는 견과류를 적게 드셔야 하고 이른 시간에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좋은 견과류라도 많이 먹거나 늦게 먹으면 뇌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견과류를 드실 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면 같은 견과류라도 뇌에 주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좋은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부드러운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밥이나 죽과 잘 어울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는 갑자기 자극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딱딱한 견과류만 단독으로 먹으면 뇌가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밥이나 죽과 함께 먹으면 자극이 줄어들고 뇌가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경북에 사시는 69세 이모 어르신은 아침에 죽을 드시면서 호두 반쪽을 잘게 부수어 넣어 드십니다. 이렇게 드신 뒤부터는 속도 편하고 머리도 덜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꼭 이렇게 드셔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조합은 과일입니다. 특히 바나나나 사과처럼 단맛이 강하지 않은 과일이 좋습니다. 과일은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천천히 줍니다. 이 에너지가 견과류의 좋은 기름과 만나면 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단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견과류와 과일 모두 소량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커피와 함께 드시지만 60세 이후에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커피는 뇌를 빠르게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견과류에 기름이 더해지면 뇌가 과하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맑아진 것 같아도 금방 피로해집니다. 또 피해야 할 것은 달콤한 간식입니다. 초콜릿이나 과자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뇌는 쉬지 못합니다. 단맛과 기름이 동시에 들어오면 뇌는 혼란을 느낍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쉽게 지칩니다. 늦은 밤 술안주로 견과류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습관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뇌를 흐리게 만들고 견과류는 뇌를 계속 일하게 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들어오면 뇌는 크게 피로해집니다. 다음 날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견과류는 부드러운 음식과 함께 낮 시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커피, 달콤한 간식, 술과는 가능한 한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견과류 보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견과류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관을 잘못하면 원래는 뇌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도 오히려 뇌를 해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서 잘 상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쉽게 변합니다. 특히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공기와 열을 만나면 나쁜 기름으로 바뀝니다. 이 나쁜 기름은 냄새로도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모르고 드시기 쉽습니다. 집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큰 통에 견과류를 담아두는 것입니다. 뚜껑을 자주 열고 닫다 보면 공기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 견과류는 조금씩 상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견과류를 계속 드시면 뇌는 천천히 피로해집니다. 견과류는 반드시 소량씩 나누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드실 양만 꺼내고 나머지는 공기가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퍼백이나 작은 밀폐 용기에 나누어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견과류가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보관 장소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방 선반에 두시는데 이곳은 열이 많고 습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견과류에는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가장 좋은 장소는 냉장고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꼭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기름이 천천히 변하고 나쁜 성분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다만 냉동실에 넣을 때는 꼭 밀봉을 잘 하셔야 합니다. 냄새가 배면 먹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냉동한 견과류는 꺼내서 바로 드셔도 되고 잠깐 실온에 두었다가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유통기한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도 보관이 잘못되면 이미 상했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입에 넣었을 때 쓴맛이 나거나 예전보다 고소함이 줄었다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깝다고 계속 드시면 뇌에 부담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견과류는 소량씩 나누어 공기를 차단해 보관하고 가능하면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함을 지키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기준은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뇌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가공이 적은 견과류를 고르는 것입니다. 소금이 묻어 있거나 달콤한 맛이 나는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가 가장 안전합니다. 포장지에 맛있게 볶았다는 말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양입니다. 견과류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하루에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호두 반쪽에서 한쪽 아몬드 두세 알잣 몇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양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 순간 뇌는 피로해집니다. 세 번째 기준은 먹는 시간입니다. 견과류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뇌가 활동을 하면서 좋은 기름을 잘 사용합니다. 저녁이나 밤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뇌가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부드러운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고 커피, 달콤한 간식, 술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합만 지켜도 뇌에 주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보관입니다. 견과류는 공기와 열을 싫어합니다. 소량씩 나누어 밀봉해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된 견과류는 드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머리가 덜 피곤하고 아침에 맑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안정되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뇌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견과류를 고르고 어떻게 먹느냐가 내일의 기억을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를 꼭 먹어야 하나요? 아예 안 먹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견과류 대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쉽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견과류는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견과류를 드시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뇌가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견과류가 아니라 뇌에 무리를 주지 않는 식습관입니다. 견과류는 선택사항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실제로 견과류를 잘 소화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입안이 텁텁해지는 분들은 억지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뇌보다 장이 먼저 힘들어지고 그 영향이 다시 뇌로 올라옵니다. 몸이 불편하면 뇌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견과류 대신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대답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콩, 두부, 달걀, 생선 같은 음식은 뇌에 필요한 힘을 천천히 줍니다. 이런 음식은 뇌를 급하게 자극하지 않고 오래 버티게 도와줍니다. 특히 생선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에 2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 견과류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름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뇌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채소도 중요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초록색 채소는 뇌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이런 채소를 드시면 뇌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채소는 많이 먹어도 견과류처럼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견과류를 드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기억력이 또렷하고 일상이 활발한 분들은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적당히 먹고 잠을 충분히 자고 몸을 자주 움직입니다. 이것이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견과류는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머리가 무겁다면 줄이셔야 합니다. 속이 편하고 머리가 맑다면 그 방법이 맞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0세 이후 뇌를 지키기 위해 꼭 피해야 할 습관과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견과류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하나씩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꼭 피하셔야 할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한 가지 음식을 계속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견과류도 그렇고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강한 자극을 싫어합니다. 같은 자극이 계속 오면 뇌는 지치게 됩니다. 오늘은 좋았던 음식도 내일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하셔야 할 습관은 밤에 먹는 간식입니다. 밤은 뇌가 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뇌는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밤에는 물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급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뇌는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긴장이 자주 반복되면 뇌는 쉽게 피로해집니다.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뇌는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꼭 지켜야 할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언제 에너지가 들어오는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뇌는 훨씬 덜 지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잠입니다. 잠은 뇌를 씻어주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피로를 정리합니다. 이 시간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줄어듭니다. 하루에 최소한 일정한 시간만큼은 꼭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힘든 운동이 아니라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밖을 걸으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어떤 견과류보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한 움큼을 줄이고 오늘 밤 한 번을 참는 것만으로도 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뇌는 분명히 감사한 신호를 보내줄 것입니다. 기억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를 멀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쉬운 정보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